저는 신축 아파트의 관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 그저 그런 직업이지만 저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매일 같은 업무를 반복하고 저녁이면 작은 관리실로 돌아오는 생활. 3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 제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9층에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온다는 통보를 받고 저는 평소처럼 인수인계 체크리스트를 들고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예상하지 못한 대면을 하게 됩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현관 앞에서 저를 향해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은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에 새로 이사 왔어요. 단순한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밝은 표정 뒤에 드리워진 짙은 그림자.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녀는 남편을 사고로 잃은 지 몇 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혼자서 외로움과 슬픔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은수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업무적인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네, 관리 사무실입니다. 불편하신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제 마음 어딘가에서는 이미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은수와 자연스럽게 마주치게 됩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단지 입구에서, 우편함 앞에서. 처음엔 그녀도 저를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누군가와 깊게 마음을 나누는데 두려움이 있는 사람처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거리감은 조금씩 허물어져 갔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인사에, 제 답장에, 작은 안부에. 지금 저는 고백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평범했던 제 일상에 그녀가 들어오면서 무언가 따뜻하고도 복잡한 감정이 싹트고 있다는 것을요. 그것이 어떤 감정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더 이상 제 일상이 예전처럼 평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그저 작은 도움 요청이었습니다. 수도꼭지가 새는데 봐줄 수 있냐는 것. 난방이 안 되는데 확인해 달라는 것. 평범한 관리원의 업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녀의 집안에 들어설 때마다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미안해요. 혼자서 이런 것도 못하네요. 그녀가 건넨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미안해하는 그녀를 보면서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은 연민만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뜨겁고 더 강렬한 감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제게 그녀의 삶을 조금씩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얘기, 남편을 잃던 날의 일, 홀로 남겨진 밤들의 외로움.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어도 괜찮았습니다. 아니, 더 가까워지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슬픔을 누군가는 헤아려야 한다는 생각에 그 누군가가 저여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외롭고 힘든 날에는 누군가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녀가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제 자신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습니다.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나가는 순간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그녀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녀가 웃을 때의 그 표정, 슬픔이 깃든 눈빛, 모든 것이 제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녀를 보고 밤에 잠들면 그녀를 생각합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이라는 것을. 제 가슴 속 불은 점점 더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은수의 집에 갔습니다. 보일러에 문제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제 심장은 이미 뛰고 있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녀를 만나는 것이 제 하루의 전부가 되어버렸거든요. 현관문이 열렸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회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편한 옷. 집에서만 입을 법한 그런 옷. 머리는 묶지 않고 흘러내렸고 얼굴에는 화장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본 적도 없는 그런 아름다움에 몸이 경직되었습니다. 50대 여성이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게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이었습니다. 아, 왔어요? 고마워요. 요즘 춥더니 보일러 때문에. 그녀가 말했지만 저는 반 정도만 들었습니다. 제 시선은 그녀의 몸을 따라가고 있었고 제 가슴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제게는 자극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거실로 걸어가는 모습, 돌아서서 저를 바라보는 눈빛, 모든 것이. 보일러를 점검하면서도 저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뒤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이런 감정은 없었는데 이제 저는 그녀 주변에만 가면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작업을 끝내고 돌아설 때 그녀가 제게 차를 대접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우리. 그 순간의 거리감이 제겐 고문 같았습니다. 민수, 나 요즘 힘들어. 그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날의 고백과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생각이 자꾸나. 사고 날씨처럼 추운 날에는 그날이 자꾸만 떠올라. 혼자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 그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생각할 틈도 없이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녀의 몸이 제 가슴에 닿았을 때 모든 이성이 사라졌습니다. 혼자가 아니야. 나 여기 있어. 항상 여기 있을게. 제 입에서 나온 말인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에 젖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뭔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알 수 없는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향기가 제 코에 들어왔습니다. 안 돼. 이건 안 돼. 제가 중얼거렸지만 제 몸은 반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더 가깝게 당겼습니다. 아니면 제가 그렇게 했는지 이제는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 밤 우리는 은수의 집에서 뜨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처음엔 서툴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서로를 원하는 욕망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숨소리, 그녀의 손길, 그녀의 몸. 모든 것이 제 손 안에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올 때쯤 우리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가 제 어깨에 얹혀 있었고 그녀의 손이 제 가슴 위에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이것이 시작이라고. 하지만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망가뜨릴지, 우리 둘을 얼마나 깊은 갈등 속으로 밀어넣을지. 그 아침 저는 제 스스로를 더 이상 알 수 없는 사람처럼 느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제가 느낀 감정이 모두 제 통제 밖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밤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은수와 저는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라는 곳은 비밀을 지킬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봤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문은 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9층의 그 여자 관리원이랑 뭔가 있는 거 아냐? 엘리베이터에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밝던 인사가 어색해졌고 웃음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 의심과 경멸로 변했습니다. 은수도 느꼈을 겁니다. 그녀가 점점 위축되어 갔거든요. 민수, 이게 뭐야? 사람들이. 한 주가 지난 어느 날 그녀가 저를 찾아 관리실에 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제가 무엇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제 욕망 때문에, 제 감정 때문에 그녀를 더욱 고독한 상황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을요. 죄송해요. 이건 저 때문이야. 제가 말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 포옹에는 더 이상 열정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은수는 점점 더 깊은 슬픔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그 슬픔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더 복잡했습니다. 남편의 기억 위에 제가 행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남편을 배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와의 관계가 그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 아니야?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몰랐거든요. 저도 힘들었습니다. 이전처럼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민들의 시선을 피해 다녔고 은수를 보면 제 자신을 혐오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만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만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만나지 않으면 그녀가 혼자일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파트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그 어디도 갈 수 없는 감옥 같은 곳에. 은수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9층의 그 집에서 혼자 남겨진 채로. 제 감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적은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 둘 다 이미 너무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실수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건지, 함께하는 것이 이렇게 아픈 건지 쟤는 이제 알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밤을 뒤척였는지 모릅니다. 제 감정, 제 책임, 제 한계. 모든 것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 결연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 우리 멈춰야 할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해방감과 상실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내가 생각을 많이 했어. 남편을 떠나보내는 게 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 이 관계 속에서는 그걸 할 수 없어. 넌 내 슬픔을 안아줬고 나도 너를 원했어. 하지만 이건 우리 둘 다를 더 깊은 어둠으로 밀어넣고 있어.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구하려다 함께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끝내야 할 것 같아. 남편과의 추억도 죄책감도 모든 것을 다시 정리하고 진짜 내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아. 혼자서. 그녀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울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이 지경으로 몰아넣었으니까요. 나도 너무 미안해.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안에서 마주쳐도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책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소문도 사라졌고 주민들의 시선도 잠수려졌습니다. 저는 제 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았습니다. 제 안에는 뭔가 바뀐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 저는 은수가 이사를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차 뒤로 짐이 실렸고 그녀는 한 번 뒤를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앞을 보고 있다는 것을요. 저도 천천히 제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제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감정이 얼마나 선택적일 수 있고 제 욕망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상처 입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언가 성장했습니다. 은수는 남편을 떠나보내고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웠고 저는 제 감정의 무게와 책임의 크기를 배웠습니다. 지금 저는 관리실에 앉아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여전히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절대 같은 평범함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교훈이 있고 통증이 있고 그리고 성장이 있습니다. 은수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녀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이제 그것이 제가 그녀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것 같습니다.